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맨입니다. 네, 오늘은 포인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어려워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 메모리가 있어요. 메모리는, 그, 우리가 뭔가를 저장하잖아요. 뭔가를 저장하면 그 메모리에 자동으로 저장이 된다라고 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라는 변수가 있어요. 인티저형으로 있는데, 여기에 10을 저장하게 됐어요. 그럼 메모리가 A라는 어떤 공간이 있어요. 다 채워져 있고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면 여기를 A라는 이 변수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는 거예요. 몇 바이트요? 네, 4바이트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얘가 4바이트니까. 그럼 여기에 10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를 몰라요.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 위치에 대한 이 주소, 메모리의 주소를 저장하게 되는 그 변수, 그걸 우리는 그냥 포인터라고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코딩하실 때 포인터를 안 써도 상관없는데 그냥 시험에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깃발이 꼽혀 있는데 이 깃발에 있는 그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집 주소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소가 있으니까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에 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고요. 주소값과 포인터는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일단 뒤에 보면 아실 겁니다. 포인터라고도 하고요. 그냥 포인터 변수라고도 합니다. C 언어에서는 포인터 연산자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참조 상황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언어에서 사용되는 기법이고 자바 언어에서는 포인터 연산자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C 언어에서만 활용하는 건데 그냥 특징들 이런 것들 그리고 소스가 나오면 분석할 수 있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다음요. 네,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올바른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자료형을 먼저 씁니다. 이렇게 인티저, 캐릭터, 더블형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변수명 앞에 별을 붙입니다. 이 포인터 기호거든요.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 변수의 주소를 구할 때는 변수 앞에 얘를 붙입니다. 우리 이거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스캔F에서 봤어요. 스캔F. 됐습니까? 어떤 자료를 입력받을 때 그 변수 앞에 이 기호를 써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걸 깃발이라고 주소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행문에서 포인터 변수에 별표를 붙이면 해당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곳의 값을 말합니다. 소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선언하는 방법은 이렇게 선언을 하면 되는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냥 이 별표의 위치가 int 한 다음에 바로 별표 넣어도 돼요. 넣고 한 칸 띄고 A 해도 되고요. 한 칸씩 떼어서 이렇게 해도 돼요. 사이띄기 이렇게 해가지고요. A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써요. 저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쓰든지 간에 이 별표가 있으면 변수 왼쪽에 이 별표가 있으면 이거 포인터 변수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요. 네,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있어요. 메모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A라는 변수에 100을 집어넣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int 해서 A에다가 100을 넣었다라고 가정을 하죠. 가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B를 선언했어요. B라는 거를. 그래서 포인터 변수를 지금 선언했어요. int 별표 한 다음에 B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러면 이 B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주소를 저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B에다가 A의 주소, 이 깃발이, 이 기호가 이제 깃발의 주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4라고 지금 가정을 한 겁니다. 4가 아니고요. 4라고 지금 이 그림에서는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럼 B에는 4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4가. 주소가.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인쇄를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printf 해가지고, 여기서, %d라고 할까요? %d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 %d입니다. 그래서 10진수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이 B라는 거는 지금 A의 주소 4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포인터를 이제 얘를 출력하게 되면은 이 포인터에 들어가 있는 값
그러니까 A 주소에 있는, A 주소에 들어가 있는 이 100이라는 값이 인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만약에 내가 printf를 했는데, %d라고 하고, %d라고 하고, 그냥 b를 인쇄를 했다라고 만약 가정을 하면, 이 b라는 거는 A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A의 주소 4가 인쇄가 되는 거고, 인쇄를 할 때, 별표를 한 다음에 b라고 하면, 얘는 b가 가리키는 곳, 그러니까 A에 입력되어 있는 값 100을 인쇄를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라. 그러니까 얘를 찾아가서 일로 찾아가 가지고 얘를 인쇄해라 그런 뜻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냥 B라고 하게 되면 4가 인쇄가 된다라고 보시고 별표한 다음에 포인터 B라고 써주게 되면 그 A 변수가 지정하고 있는 그 주소를 찾아 들어가서 이 100을 인쇄하세요 라는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A는 메모리의 4번지에 대한 이름이다. A 변수를 선언하면 A 변수에 100이 저장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4번지에는 100이 기억되어 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메모리 4번지에는 100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AND 기호를 쓰고 A라고 하게 되면 A 변수의 주소를 말하기 때문에 즉 4가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B에다가 우리가 이 주소를 넣었을 거 아니에요. 포인터 변수는 A 변수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4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곳의 값을 말할 때는 얘를 붙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별표한 다음에 B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A에 저장된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 저장된 값을 말하기 때문에 A에 저장된 주소, 얘는 A의 주소죠. 그죠? 이 메모리 주소죠. 그죠? 그 곳에 있는 값을 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뭐 이런 겁니다. A를 선언했습니다. A가 20에 A라는 이 변수에 잠시만요. 선이 좀 꼬여가지고 잠시만요. A라는 이 변수에 저희가 20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맨날 그리는 요 A라는 컵이 있어요. 그러니까 20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어딘가에 지금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당연히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컴퓨터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그 값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포인터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포인터 변수를. 그래서 선언을 했어요. 지금 포인터 변수. 그 B라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러면 이 포인터 변수라는 이 B는 뭐라고요? 주소를 저장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주소를 저장합니다. B는. 그러면 B라는 곳이 따로 있다고 할까 이렇게? B라는 이 포인터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A의 주소가 저장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정에서 100이라고 할까요? 주소가, 번지가. 자, 이 번지가 100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 B에는 100이 담긴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연산을 하게 되는 거죠. 별표한 다음에 B라고 하게 되면 이 주소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 주소를 찾아가서 그 안에 있는 값, 얘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값 20과 10을 더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30이 될 거예요. 됐죠? 자, 이 20과 10을 더해서 결과적으로 30이 됐습니다. 걔를 어디다 넣어요? B가 가리키고 있는 이 주소를 찾아가서 이곳에 넣어라 그 얘기이기 때문에 이 30이 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A는 A 더하기 10과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포인터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은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얘를 이렇게 해석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인쇄가 되는 건지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지선다형이니까 고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d가 있어요. 자, A가 있습니다. A에 들어가 있는 값을 인쇄를 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B에 들어가 있는 값을 인쇄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별표한 다음에 B 했으니까 B에서 지정한 곳에 찾아가서 거기에 저장된 값을 출력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그렸는데 자, A에 다시 한번 A에 20이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소가 100이라고 전 가정했습니다.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B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B에는 지금 여기서 주소가 담기게 되는 거고요. 별표한 다음에 B를 하게 되면은 이 주소를 찾아가서 이 안에 있는 값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걔를 더했어요. 더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이 100번지에 찾아가서 여기다 다시 한번 넣었어요. 그러면 A에 담겨 있는 값은 결국 30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인쇄를 하게 되는 거죠. A에 있는 값을 인쇄를 하게 되면 30이 이제 인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뭐예요? 이 기호가 뭐죠? 전에 배웠죠? 자, 이건 16진수예요. 16진수를 얘기합니다. 16진수로 인쇄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B가 지정하고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 안에 있는 값, 그러니까 결국 A죠.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주소는 100일 거예요. 지금 제가 예를 들은 거에서는. 그리고 이 옆에는 30 이렇게 인쇄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얘를 한번 돌려볼게요. 100이 인쇄가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문제에서는 프린트 F 이렇게 한 다음에 %D 하고 %D 이렇게 하고 땅땅 땅땅 이렇게 할게요. 줄바꿈 안 하겠습니다. A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고르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20, 뭐 30, 뭐 20, 20, 뭐 30, 뭐 30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드 자체를 여러분들은 분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결과를 보여줄게요. 잠시만요. 자, 아까 그 소스 그대로입니다. 자, 얘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돌렸어요. 자, 그러면 요 결과죠. 요 결과. 그러니까 30 요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마다 달라요. 그 메모리 주소가 어디에 비어 있는지 그걸 찾아가 가지고 확보를 하는 건데 제 컴퓨터의 주소는 메모리 주소는 지금 이거예요. 16진수로. 그럼 여러분들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얘는 의미가 없어요. 얘는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은 30과 30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를 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요. 자, 다음 포인터와 배열입니다. 당연히 뭐 어차피 얘네들도 배열도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포인터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ARR이라는 배열을 선언했어요. ARR이라는 배열을 선언했고요. 그리고 세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크게 그렸는데. 자, 세 칸입니다. 여기에 10과 20과 30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메모리에 들어가 있겠죠. 그죠? 메모리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배열에 그 주소를 포인터 변수에 담아야 됩니다.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자마자 바로 주소를 넣은 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배열 이름 자체에다가 배열 요 이름에다가 얘를 넣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에 따라서 뭐 비주얼 스튜디오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따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배열 이름 자체에다가 넣을 수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0번 칸에 있는 얘가 0번, 1번,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0번 칸의 주소를 저장하겠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배열 이름 자체에다가는 얘를 넣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결과가 되는 거냐면 이 배열의 시작 위치 여기 깃발 꼽혀 있는 얘가 만약에 50이라고 할까 이제 50번 메모리 주소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저장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포인터 변수에.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인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인터 변수에 담겨 있는 건 이 배열 주소가 담겨 있거든요. 담겨 있습니다. 그 담겨 있는 곳 50번지를 가서 그곳에 있는 값 얘를 저장할래? 출력할래?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12 인쇄가 되겠죠? 12 인쇄가 되고 줄바꿈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뭐냐면 P라는 거는 배열 0번째 있는 칸 주소잖아요. 거기다가 더하기 2를 한다는 건 1번째 있는 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지정하고 있는 겁니다. 찾아 들어가서 얘를 인쇄할래?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아니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1로 찾아 들어가서 1을 더해.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1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건 배열이기 때문에 1번째 있는 칸을 인쇄할래? 이런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과 20이 인쇄가 되는 건데요.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소스입니다. 자, 여기 좀 주석을 제가 좀 달아놨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배열이 선언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여기다가 ARR 배열의 주소를 여기다 담게 됩니다. 포인터 변수에다가.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담는 변수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같은 의미로 ARR 0의 이 주소,
이 주소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인쇄를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이 주소, 얘가 지정하고 있는 이 ARR 0번째 있는 주소를 찾아가서 그 값을 인쇄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0이 인쇄가 된다는 얘기고요. 얘는 이 값, 여기 있는 값에 한 칸 더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20이 인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RR 1에 있는 값을 인쇄하게 된다는 얘기죠. 실행을 해보면요. 자, 요렇게 인쇄가 됩니다. 10, 20 이렇게 인쇄가 됩니다. 자, 여기다 더하기 2를 하면요. 당연히 30 인쇄가 되겠죠. 자, 그리고요.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그럼 한다면 저는요. 얘를 이렇게 인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요렇게 인쇄하면 어떻게 돼요? 모르죠. 메모리 주소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뭐 외울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몰라요. 또 아까랑 또 다른 주소야.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당연히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 요 밑에 있는 것들을 출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다음요. 자, 다음요. 네, 포인터 변수를 잘못 사용한 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만든 겁니다. 자, 인티저형으로 지금 포인터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 포인터 변수가 뭐라고요? 주소가 담깁니다. 메모리 주소가 담기는 건데, 근데 이게 큰일 나는 거죠. 이게 10을 여기다 담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변수를 선언했을 뿐인데 여기가 지금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비지라고 하는데 쓰레기라고 하거든요. 그 어떤 쓰레기 값으로 얘가 초기화됩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메모리 주소를 아무거나 지정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어떤 정보가 담겨 있으면 그 주소를 찾아가서 여기서 선언했으니까 그 쓰레기 주소를 찾아가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값을 없애고 10으로 덮어라 이런 뜻이면 프로그램이 이제 오작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여기에 여러분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너무 중요한 자료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게 10으로 대치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 어딘지 알고 PA가 지금 가리키는 곳, PA라는 그 주소가 가리키는 곳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값을 없애고 100으로 초기화시켜 뭐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둘 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떤 변수의 어떤 주소를 지정해주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 넣어야지 그냥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해결 방법은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요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냐면 어차피 포인터 변수라는 건 주소가 담겨 있는 건데 그 주소에 아무것도 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아요. 그죠? 이 널이라는 건 공기라 그랬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백 문자도 아니고 그냥 없어요. 진공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포인터 변수에 주소가 없어요. 주소가 없어요. 주소를 담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P라고 하면 이 주소죠? 주소가 널이잖아요. 그러니까 널이 아니니? 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주소가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10을 넣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래. 널이래. 그러면 아직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라는 에러가 뜨게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뜨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뭐 이거는 이 해결 방법까지는 뭐 아실 필요는 사실 없겠죠. 없고요. 오류가 나오는 유형도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건 말이 안 되는구나.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 정상적인 방법은 이런 방법이구나. 주소를 줘야 되는구나. 그죠?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이런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20을 A 변수에다가 20을 담았는데 선언을 한 상태야. 한 상태고 주소를 담았어. B에다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주소 지정한 곳의 위치에 찾아 들어가서 20이라는 값과 10을 더해가지고 넣는구나. 이렇게 이게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